농업인 교류센터 민원 사례 법무편. 2025년 농지제도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첫 번째, 농림지역 내 농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으며 농업인뿐만 아니라 비농업인도 농지를 취득한 후 일정 요건 하에 주택 건축 가능합니다. 두 번째,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하고 농지 위에 작은 집도 설치 가능합니다. 가설 건축물 형태는 10평이며 3년 이상 최대 12년 존속 가능합니다. 세 번째, 농업 관련 후방 산업시설, 농산물 가공, 유통센터 등의 설치 요건이 완화됩니다. 네 번째, 농지 개량, 성토, 절토의 신고제가 도입되며 단 경미한 경우는 신고 면제가 됩니다. 다섯 번째, 스마트 농업시설 설치가 완화됩니다. 여섯 번째, 3년 제촌 및 작용 이상이면 양도세 감면 등이 완화됩니다. 일곱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농지관리 권한 등이 강화됩니다. 여덟 번째, 농지관리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아홉 번째, 지목 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열 번째, 불법 행위가 엄단되며 불법적인 농지 개량, 용도 변경 등이 해당됩니다. 옆집에서 논을 성토하였고 그 바람에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우리 하우스 안으로 흘러들어와 농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피해 보상 및 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논 주인은 이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옆집 사람의 성토로 빗물이 우리 하우스로 들어가 농작물이 훼손되었다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합니다. 옆집 사람이 자기 땅에 성토를 한 것은 그 땅의 형상을 변경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불법 행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옆집 사람이 피해를 배상해주지 않을 경우 민원인은 전후 사실, 성토로 인한 빗물의 유입, 농작물 훼손, 손해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옆집 사람이 배수공사를 제대로 하여 빗물이 민원인의 땅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만일 그자가 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민원인의 비용으로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보다는 가급적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될 경우 부득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원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데 농업인이라는 증명은 어떤 것으로 하나요? 조합원은 반드시 출자를 해야 하나요? 조합원 농업인 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입니다. 또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발행한 농업인 확인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 농지원부, 현 농지대장은 농업인 증빙서류로 참고할 뿐 증명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동업체적 성격의 법인이므로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반드시 출자의 의무가 있으며 출자를 하지 않은 채 조합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출자는 현금, 현물, 부동산, 농기계 등으로 하며 채권이나 신용, 노무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상속받은 농지를 그 무렵 동네 아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제 작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니 이는 사용대차입니다. 사용대차의 경우 대주, 땅 주인은 차주, 경작인이 불리하지 않은 시기에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가령 차주가 그해 농사를 끝냈다면 그때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만일 차주, 경작인이 이를 거부하면 정식으로 내용 증명을 통해 엄중한 경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땅을 넘겨주지 않으면 부득이 법원에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경고하고 또한 땅을 돌려줄 때까지의 기간 동안 부당이익 등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것임을 경고한 후 법적 조치, 재판 등을 취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옆집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최근에 우리 땅을 측량하면서 그 집의 부속 건물이 우리 땅을 조금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옆집에 얘기하니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보상을 받으면 그 땅은 옆집 땅이 되는 건가요? 보상 약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옆집 사람에게 보상을 받되 그 땅, 침범한 땅은 여전히 민원인의 땅이라는 확인을 받는다면 민원인은 사실상 사용료를 받는 것이 되므로 그 땅은 민원인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보상을 받는 대가로 그 땅을 옆집 땅으로 인정해준다면 그 땅은 옆집 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상 약정을 할 때 가급적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약정을 하는 것이 좋고, 종국적으로는 경계를 확인한 후 침범한 부분을 인도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약 20여 년 전쯤에 마을길을 만들었는데 차량의 왕복 교행은 다소 어렵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 길을 좀 더 넓히려고 하는데 넓히려는 부분 중 일부가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이고 갑의 사위가 길을 넓히는 것을 반대합니다. 갑은 동의해 주려고 하는데 그 사위가 반대하면 그 길을 넓힐 수가 없나요? 이 경우에는 땅 소유자, 즉 갑의 동의를 받아야만 길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갑의 사위는 땅 주인이 아니므로 그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땅 주인, 갑이 동의를 해준다면 길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위가 반대하면 갑도 덩달아서 반대할 것이므로 그 사위에게 잘 얘기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 만일 동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상태대로 통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동의를 받지 않고 갑의 땅을 길로 쓸 경우 갑이 원상회복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밭은 맹지인데 현재 출입로의 폭이 1m 정도입니다. 트랙터나 경운기가 들어가려면 길을 좀 넓혀야 하는데 출입로의 소유자는 이를 반대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먼저 출입로의 소유자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서 출입로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만일 출입로 소유자가 이를 반대할 경우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맹지 소유자에게는 주위토지 통행권이 있으므로 출입로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출입로의 폭을 2.5m 내지 3m로 해달라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트랙터 등 농기계의 출입을 위하여 일정 폭 이상의 출입로가 필요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법원이 주위토지 통행권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길의 폭을 넓히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출입로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현재 농지 소유자가 불법 전용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처벌받나요? 농지의 불법 전용이 적발되면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지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그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납부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불법의 정도가 중대하면 시, 군청이 농지 소유자를 형사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다른 사람이 불법 전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 농지의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므로 농지를 매수할 때에는 그 농지가 불법 전용된 부분이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내가 매수한 농지가 불법 전용이 되었거나 땅에 폐기물이 묻혀 있는 경우 빨리 원상회복을 하고 그 땅을 판 사람, 매도인에게 그 비용 등을 청구해야 합니다. 제가 부친을 도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친께서 저에게 농지를 증여해 주시려고 하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 가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증여는 일종의 계약, 무상계약입니다. 2024년부터는 증여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아 그 시가를 증빙해야 하므로 증여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문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친과 자녀 사이에서 농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들, 수증자는 해당 농지에 대하여 읍 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신청하여 그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증여계약서를 지참하여 시, 군청을 방문, 관할부서로부터 증여계약서의 검인을 받고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저는 농업인인데 도시에 사는 제 친구 2명이 저와 함께 저희 동네 농지 1,000평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각자 3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농사는 저보고 지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농지를 3명이 공유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들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특히 각자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재한 도면을 관할 시군청에 제출하여 각자의 지분에 대하여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등 작용을 해야 합니다. 만일 공유자 중 1명이 작용하고 나머지 2명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행정관청에서 실태조사 후 작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공유자에게는 처분 의무 및 처분 명령을 통지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제가 2024년부터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어왔는데 2025년도 초에 땅 주인이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서 임대차를 해지한다고 저보고는 농사를 그만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임대차 기간이 2026년까지 남아있으니 그때까지 농사를 짓겠다고 하였으나 2025년 봄에 땅 주인이 저 몰래 농지에 파종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당연히 그 농지의 경작권은 임차인에게 있고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그 농지에 파종을 하였다면 이는 임차인의 경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임차인이 현재 파종된 농작물을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농지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농업인 교류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인 단체가 함께 농업인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을 법률, 세무, 보험, 노무 등 농업에 관련한 제반 사안에 대한 양질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이 애로와 고충을 함께 해결해주는 곳입니다. 농업인 교류센터는 다양한 민원 접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1811-3677 민원 콜센터 운영과 온라인 민원 처리 홈페이지 운영, 현장 방문형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유튜브 및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류센터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